손혜원 의원 논란이 마치 블랙홀처럼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양새인데요.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는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당에 피해가 된다면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에서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지만 제 스스로가 이 제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자리를 내놓으실 용의가 있으시다, 의사가 있으시다. 간사뿐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한국당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련 상임위를 전부 소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간사로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받아들일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간사들끼리 많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 상임위가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당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 상임위에서 할 일들이 납득이 될 만한 일이라면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를 좀 확인을 하죠. 목포의 손혜원과 관련된 건물이 처음에는 9채 얘기가 나왔다가 14채가 나왔다가 지금 20채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채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규모로 해서 저도 최근에 이거 한번 따져봤는데 규모로 전체를 하면은 300평 남짓 되는 것 같아요. 300평 남짓. 근데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500평 정도는 있어야지 박물관 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0평, 310평 정도인데 그 중에서는 또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에게 이제 또 50평이 있어서 지금 260평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평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수는 그렇고 건물로 따지면 몇 채입니까? 건물은 그 당시에 일본 시대 건물들은 2평짜리 건물도 있고요. 7평짜리도 있고 14평짜리 있고 지붕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다 세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20채보다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집이 전부 다 합해서 300평도 안 되는데 무슨 20채가 더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는 손 의원 남편분의 재단 명의로 산 건물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건물은? 지인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한 300명 정도한테 사자고 얘기를 했고, 산 사람들이 우리 조카 둘과 제가 직여를 통해 산 사람들과 그 밖에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저한테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질 일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예, 한 가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인분들이 산 건물도 손 의원께서 권유를 해서 그분들도 사신 거죠? 저는 많은 사람한테 권유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연락들 오는 걸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도 제가 페이스북에 하는 얘기를 듣고 샀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편분 재단의 명의로 산 건물은 어떻게 사신 겁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고르신 겁니까? 아니, 어떤 것은 제가 5.18이 끝나고 가서 본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내려가서 본 것도 있고, 동네 분들이 주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네. 예.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 조카들한테 증여한 것은 그들이 보면서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카 한 사람은 하나는 어머니하고 이제 일을 한 것이고요. 네. 이런 일들은, 어떨 때는 굴뚝 하나만 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산 것이 지금 박물관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손 의원께서 직접 가서 보고 사신 건데, 그렇다면 아무리 재단 명의라고 해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어쨌든 매입에 관여하신 거고, 또 앞서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공직자로서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본인께서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건 다 각자들 자기 지역 것들을 갖고 오시는데 저는 제 지역구만 하기도 많이 바빴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건물로 따지면은 20채까지 얘기가 나오고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채 그렇게 아니고요. 집을 거기에 목포에서 많이 건물을 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박물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박물관을 하고 있고요. 낮은치기 박물관을 그것을 목포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그 박물관을 옮기려고
그 부지를 확보를 해달라고 재단에 부탁을 한 것이죠. 아, 박물관을 할 의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옮길 의도로. 아, 박물관을 옮길 의도로 샀을 뿐이다.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인들 한 300분한테 이 지역을 추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라이브로 항상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 SNS를 통해서도요. 예. 그렇다면은 그 권유를 듣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권유를 해서 거보다는요. 샀을 텐데. 아니죠. 여기 목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저는 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지금 같이 지정이 된 군산이나 영주랑 달리 하나의 이 특별한 그 큰 건물들이 그때 일제강점기 근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포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아래층에는 가게고 2층에는 사람이 사는 이런 작은 집들이 줄을 지어서 수백 채가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워서 이 한 집 한 집을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그러지 않으려면 값이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 특징적인 어떤 아티스트라든지 무슨 뭐 책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매장 아니면 자기 연구실을 갖고 거기서 하나하나 특색 있는 가게가 된다면 목포의 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포에 제가 아주 반했고 목포를 홍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권유도 하셨고 남편분 재단 명의로 그 건물도 매입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후에 시세 차익도 좀 생기는 것이고 그것과 투기와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재단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재단은 공공재입니다.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목포시나 전남도의 제 컬렉션들, 유물들 모두를 통틀어서 낮은치기 박물관을 기증한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팔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분들한테 이 새로운 컨텐츠를 드리려고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선의로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이 공적으로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제 권한이 사용됐나요? 손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손 의원님의 지인들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냐. 그 지인들은 이익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네. 그 거리가 뭔가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가게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끌린 겁니다. 그게 이익을 앞에 놓고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됐겠죠. 네. 근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겠다. 좋아질 것이다. 또 뭐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고 노력은 할 수가 있겠죠. 순수한 거죠. 그러나 그 지역을 실제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정치인이 그 권한이 어떻게 저한테 있습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 지역구가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 저는 항상 주말에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건 제 지역구나 제 국회의원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가 살아온 40년의 디자이너와 기획자의 그런 발상으로 이 동네를 살렸으면 좋겠다. 네. 이 지역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주민들은 그럴 생각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목포 주민이 돼서 여기 자리를 잡으면 이분들이 따라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럴 생각으로 저는 추천을 했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제가 제 조카들한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먼저 수리를 해서 거기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들은 그 투기라는 게 어째 법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거를 투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럴 투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이 이제 그 투기 그리고는 이 피감 기관에 대한 그 사전 인지를 하고 나서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또 지금 이해 충돌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정말 왜곡된 사실로 이렇게 연일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소모하게 만드는 이 취재가 왜 이루어졌는지도 같이 수사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꼭 지금까지 봐주십시오.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